부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journey 어떻게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통장 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맨날 부족해요, 맨날. 일할 때 말고도 잠잘 때도 타박타박 돈이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큰 돈 없어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운 좋으면요 journey 월급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오늘 이분은 제가 굉장히 사심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나 이분 너무 만나고 싶은데 journey 만나게 해줘요 라고 이메일을 써가지고 만나게 된 분인데 무려 6년 연속 베스트 아마존 셀러로 뽑히신 분이에요. 아마 지금쯤 되면 이분 나 알아 라고 감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 모셔봤습니다. 오셨습니다. 빈토리오의 민병은 대표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빈토리의 민병은 대표라고 합니다. 와, 대표님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년을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정말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무대인데 사실 와인 액세서리라는 이런 작은 그런 카테고리에서 그 베스트셀러여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아마존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기 그렇고 좀 명성, reputation. I guess.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여러분 스토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아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판매하는 제품이 이제 네. 와인 관련된 거는 이제 감 잡으셨을 텐데 어떤 와인의 어떤 거? 빈토리오는 이제 와인 액세서리 회사고요. 저희 주력 상품이 이제 와인 에어레이터라는 제품인데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거는 조금 더 풍미 있게 마시려면 디캔팅을 시켜야 되는데 디캔팅의 문제점이 이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까지 걸려요. 근데 이제 에어레이터를 쓰면 그럴 필요 없이 와인을 따르는 즉시 에어레이션이 되고 더 맛있는 와인을 가성비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다는 게 큰 플러스죠.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 6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그동안 혹시 뭐 매출 이런 거 공개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작년 매출은 한 42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매출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사실상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판매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뭐 네이버 스토팜이나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매출 높게 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거. 사실상 그 모든 산업은 진화를 하잖아요. 전반적인 이커머스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플랫폼이 나오는데 플랫폼을 초반에는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서 내 사업을 계속 키우려면 브랜드를 키우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 브랜드를 키워야지 나만의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쿠팡의 팬이 아닌 아마존의 팬이 아닌 아마존의 고객이 아닌 내 고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고객을 들고 딴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아울렛이 혹시 하나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나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 플랫폼들이 작동하는 방법들은 다 똑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려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라이크를 누를 거 아니에요. 반응할 거 아니에요. 아마존도 제품 메인 사진을 사람들이 혹하는 게 올려야지 그걸 더 클릭률이 올라가고 아마존을 아마존으로 보지 말고 가장 세분한 단계를 쪼개서 사람을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곳으로.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처음부터 사실 나온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나만의 브랜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괜히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본 트렌드랑 제가 생각해 왔던 거를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아마존이 지금의 아마존이 아니었을 때 아마존 프라임 프로그램이라는 걸 냈어요. 왜냐? 많은 유저들을 유입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면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내일 모레 물건이 오고 모든 물건이 있고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존을 다 써요. 네. 아파트 건물 1층에 보면 아마존 배송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이 돈을 더 벌려면 새로운 유저를 유입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고 싱가포르 아마존 재팬 아마존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뭐냐? 아마존
플랫폼 자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싼 제품들은 조금 정리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좋은 비싼 제품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아마존을 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브랜드 제품들이 더 비싸니까. 아마존이 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아마존이 왜 한국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보면은 넷플릭스가 요즘에 오징어 게임 유행하죠? 너무 재밌어요. 네네. 넷플릭스가 왜 한국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만들까요? 국제적인 이런 큰 회사들도 한국이 문화적으로 리더라는 걸 알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마존이 한국 브랜드를 갖고 가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아마존은 있어요. 한국 브랜드를 원해. 제발 우리 거에서 팔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럼 무엇을 그러면 내 브랜드로 할까? 제가 충청도 금산 아세요? 네? 시골인데 거기가 인삼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홍삼을 한국에서 제가 팔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그거를 아마존으로 진출시켜야겠다 마음을 먹고 대표님 강의 딱 들었는데 거기 좀 이왕 팔면 안 좋은 거 liquid, heavy things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해당되는 거야. 뭐 액체인데다가 무거워. 이거 그러면 아마존 안 되나? 다른 새로운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제품을 뭘 팔지 그게 사실 되게 고민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존이 싫어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초보자들이 시작하면 너무 힘든 그런 초보자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랑 브랜드를 키울 때랑 살짝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럴 수 있겠다. 사업도 사람처럼 body, mind and soul, 몸, 정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몸은 사업의 구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네, 되어 있는지, 네. 돈 벌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 전략이랑 마케팅 전략은 그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업의 소울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네, 네. 사업의 몸이랑 전략은 카피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절대로 카피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카피할 수 없듯이. 브랜드라는 거는 그 사업이 상징하는 아이디어예요. 그 사업이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네. 좋은 브랜드 아이디어들을 보면 항상 그 회사의 CEO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he wanted to be special. 스티브 잡스는 유명하게 말한 명언 중에 하나가 I want to create a dent in the universe. 나는 우주에게 한 방을 매기고 싶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얘기했어요. 근데 애플의 브랜드는 유니크네스예요. 예를 들어 빈토리오. 저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저는 즐거움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빈토리오의 브랜드 소울은 enjoyment. Life is too short to drink bad wine. 그게 우리 Right. 슬로건이고 모든 제품들이 다 와인을 더 즐겁게 마시게 하는 거거나 와인의 즐거움을 더 향상시키는 제품들이에요. 이걸 먼저 세우고 나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같이. 제품 개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도 되긴 해요. 입히는 거야 나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죠.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쇼피파이도 있고 쇼피도 있고 그런데 왜 아마존인가? 아마존이 제일 커요. 딴 거 다 하는 거 vs 아마존 한 곳만 하는 거 그래도 아마존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딴 거 다 판 거랑 아마존 하나랑 비교해도요. 네. 그런데 보통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하기 대세거든요. 네네. 아마존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존은 얘들이랑 뭐가 다르다? 고객들이 전 세계 고객이라는 거 당연한 거고 네네. 그리고 FBA 셀러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존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다른 게 이제 뭐 말씀하신 FBA예요. 이제 아마존은 훨씬 더 많이 오토메이션이 돼 있고 FBA는요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마존으로 내가 내 물건을 보내면 아마존이 그 창고들이 많잖아요. 미국 전국에 내 제품을 알아서 아마존이 보관을 해주고 뿌려줘요. 그럼 FBA를 사용하면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그 창고에서 나가고 내가 뭐 창고 일이나 뭐 전산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서 "헉, 미쳤다. 네. 아마존 주식 사자. 그래서 주식을 또 샀는데 지금 사실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더 요즘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탄력 받은 거 솔직히 인정하시죠? 네.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위드 코로나로 아예 가버리고 사람들이 좀 점점 무덤덤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말 이런 전염병이 사라졌다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마존 셀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영향 거 안 미치고. 안 미칠까요? 네.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면 더 좋은 영향을 미쳤지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작년 대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프라인에서 사는 물건들도 아직까지 당연히 있죠. 뭐 옷이나 그 장 같은 거 볼 때 오프라인으로 많이 네. 보겠죠. 근데 실질적인 물건 사는 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프라인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심지어 나이 있으신 분들도 80%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 안 하셨던 분들 80%가 미국으로 인터넷을 최초로 구매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가기 싫어할 거고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균에 대한 이런 두려움 같은 게 많이 확산됐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코로나19는 이커머스 셀러들한테는 엄청난 큰 축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종식이 되어도 이미 고객들의 구매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종식이 되어도 이게 크게 다시 빽하진 않을 것이다. 딴 사람들 다 돈 잃고 있는데 제프 비조스만 자산이 막 몇 조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 아 그래서 신문에 났었다. 맞아요. 미국의 중산층은 뭐 7 point something billion 이렇고 그 중산층이 잃은 돈이 상위 1%가 다 그대로 가져갔죠. 미국에서 사시는 것도 아닌데 아마존 셀러가 어떻게 되셨는지 창업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삼성 다니실 때. 네네. 누구는 VR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누구는 뭐 IoT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누구는 뭐 앱을 만든다고 하고, 청년들이 어릴 때 이렇게 패기 넘칠 때 나는 이런 큰 회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앱을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항상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앱들이 돈을 잘 많이 버는구나. 앱스토어에서 그런 데이터, 그런 시장 조사된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요. 괜찮게 됐어요. 돈 잃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주 조금 근데 한 3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은 돈은 나중에 좀 더 벌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사업 모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다 IoT, 뭐 VR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앱은 내가 실패는 했지만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방법은 시장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마존에서 물건 무게, 뭐 리뷰 몇 천 개씩 그리고 뭐 배송 정보 이런 거 다 알려주는데 계산하기 쉽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어디에서 얼마에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배송 비용이 얼마 나와. 그러면 계산이 딱딱딱 되니까 그렇죠. 이걸로 사업을 하면 좀 그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이게 했어요. 보였구나. 저는 사업을 접근할 때 사업은 내가 배워야 되는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사업가로 생각하는 방식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게 오케이, 작게 시작하자.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만 찾다가 사업을 안 하다 보면 그냥 사업을 안 하게 될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템이 없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내가 배워야 되는 스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좀 작게 시작할 용기가 생기시고 그렇네. 그리고 실패를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대표님. 이거 아마존 하려면 영어를 완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또 대표님도 잘하시니까 더 약간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좀 어때요? 그런 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렇지. 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큰 마음이지. 근데 영어 한 페이지 못 써가지고 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하면서 훨씬 더 힘든 거 많을 텐데요. 네이버나 이제 쿠팡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나중에 잘 돼요. 그럼 커지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크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해외 시장으로 나갈 때 그때도 영어 못한다고 안 나갈 거예요. 영어 배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는 샤이니 영어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